요, 와라!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자, 현재 시간 1월 20일 오후 6시 6분입니다. 네, 비트코인 5,064만원. 비트코인이 어제 좀 하락폭을 깊게 좀 보여주다가 오늘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알트코인들도 가격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도 빠르게 비트코인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구간을 폴링 엣지 패턴으로 보시는, 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폴링 엣지 패턴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좀 말도 어렵고 이 폴링 엣지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조금 쉽게 초보자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통 폴링 엣지 패턴은 파동이 5개의 충격 파동이 있고, 그리고 3개의 조정 파동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1, 2, 3, 4, 5 파동이 있고 A, B, C 파동이 존재하는데, 보통 폴링 엣지는 이 하락 5파동의 마지막 5파동에서 나오고, 이 A, B, C 조정 파동에선 이 B 파동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폴링 엣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A, B, C로 우리가 괜찮은 이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인데, 자, 그럼 이 차트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구간을 이렇게 추세 라인을 그렸을 때 폴링 엣지 패턴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A, B, C, D, E가 다 성립이 돼야 되는데, A, B, C, D, E, 물론 여기서 지금 이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아직은 이 파동, 이 한 번 더 바닥을 찍어주는 움직임은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폴링 엣지가 성립이 되면서 이 마지막 이 파동을 보여주고, 이 하단 라인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반등이 이렇게 나와준다면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 A 파동의 1대1 비율로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상단 라인을 기준으로 1대1 비율로 이만큼 A, B, C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단 라인을 뚫어주고 폴링 엣지가 성립돼서 A, B, C 파동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1대1 비율로 봤을 때는, 자, 제가 항상 영상에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라 했죠? 45.5K라고 했죠. 45.5K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여기를 뚫기는 힘들 겁니다. 여기 매물대가 정말 두텁게 거의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매물대를 쌓아온 구간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한 번 저항은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이 안에서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 상단, 이 폴링 엣지의 상단 라인을 뚫었을 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45.5K를 뚫어준다고 해도 이 해당 라인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50% 정도는 정리를 좀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저항 라인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장세가 정말 많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세가 진짜 줄 때 먹어야 되는 그런 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45.5K 근처에 가면은 여기서는 50%는 정리를 좀 할 생각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여기를 뚫어준다고 하면, 대신에 정말 두터운 매물대인 만큼 여기를 뚫어주게 되면 더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를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이 바닥을 여기로 봤을 때 상승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최대 이 618 그리고 최소 382 50K랑 57K까지는 반등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어디까지나 이 무빙 여기를 첫 번째로 뚫어줬을 때의 움직임과 또 여기 매물대를 뚫어줬을 때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저는 여기서 상승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45.5K에서는 한 번은 정리를 하고 좀 갈 예정입니다. 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상승의 관점을 좀 공유를 드렸던 거고, 반대로 보면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추가적인 하락이 또 이렇게 남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대응이 가능한 구간은 형성이 됐다. 여기 구간이 ABC로 폴링 엣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주시해서 보면 됩니다. 여기 구간이 다시 그리면 A, B, C, D, E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라인을 지지받아줬을 때가 첫 번째, 그리고 이 상단 라인을 뚫어줬을 때가 두 번째. 자, 우리가 그렇게 좀 작게나마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좀 형성이 됐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있었던 이 바이든의 청문회, 1주년 이 바이든 청문회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어떤 얘기가 좀 나왔나 보면은, 사실 코인에 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고,
물론 주 주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줬습니다. 바이든 역시도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인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가치,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을 해야 전체적인 큰 경제를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런 스탠스는 어느 정도는 좀 보여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저는 오히려 차라리 이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미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사실 뭐 여기서 바이든이 갑자기 나와서 인플레이션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오히려 더 질질 끌면서 더 힘든 그런 시장 분위기를 보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할 거면 좀 빨리 끝내고 빨리 좀 추세를 좀 전환시키는 그런 좀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장이 너무 재미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 선물 시장에서 청산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빨리 좀 방향성이 잡히면서 그런 시장 분위기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보이시는 게 이 12월 달에 FOMC를 통해서 나왔던 점도표입니다. 물론 이 점도표만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너무 좀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보면은, 자, 18명의 의원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이 점도표는 3, 6, 9, 12 이때 개최되는 FOMC에서 이 점도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2월 달의 점도표이고, 그럼 다음 점도표는 3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이 8명의 투표를 진행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제로금리, 그리고 0.5, 1. 지금 가장 많은 지금 의원들이 금리를 측정을 한 게 지금 1% 금리를 1%와 1.5%. 이 말이 뭐냐면,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0.25%까지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세 번에서 네 번에 의해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될 거라는 거고, 만약에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6월 달까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점도표가 3개월마다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게 12월달 점도표고, 그럼 이 전에 나왔던 9월달 점도표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나왔던 점도표를 보면은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자. 자, 여기가 2022년입니다.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과 이 시장 경제가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좀 그 9월달에는 제로금리를 유지하자라는 입장이 많았었는데, 사실 12월달에는 코로나 팬데믹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심각성을 직시를 한 거죠. 네, 어제 파월의 청문회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도 나왔던 만큼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좀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금리 인상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끼쳤는지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좀 영상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제 영상 보시면서 좀 내용 복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쉽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인플레이션인 거를 알면서도 이 코로나로 인한 시장 경제가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감안을 하면서 계속해서 돈풀기를 나아갔던 건데, 영국에서도 영국은 이 코로나를 정말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뭐만 하면 마스크 벗겠다고 난리인데, 어쨌든 마스크를 다시 벗겠다고 위드 코로나를 이제 선언했다는 것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자,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감염 통계를 봤을 때도 이때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고 현재가 오미크론인데, 코로나 감염증을 통한 이 사망자 수가 좀 다행히도 이렇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금리 인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알고 대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FOMC 회의는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회의를 통해서 이 회의가 27일 새벽 4시 30분에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여태까지 이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여줬던 이 파월의 행동을 봤을 때는 이번 1월 FOMC에서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랑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지막인 만큼 이 1월 FOMC에서 명확한 금리 인상의 날짜랑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횟수,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게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1월 FOMC 이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이 기간 동안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실제 이 FOMC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1월 FOMC는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 FOMC 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시기적 언급,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1월의 FOMC 때 금리 인상의 시기랑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이 나와준다고 하면 오히려 시장은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괜찮은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FOMC까지 거의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 그 기간까지 좀 이 안에서 좀 힘든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마지막 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이 기점에서 정말 이 FOMC를 통해서 파월이 좀 괜찮은 발언을 해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나와줄 수 있다. 좀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알트코인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영상 찍으면서 왓업이라고 하지만 진짜 왓업 아닙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부디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힘내고 좋은 정보를 가져가셔서 좀 괜찮은 안전한 매매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혹시라도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찍는데 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